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필기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 좀 타자칠 게 더 있는데 그건 오후에 할 거고요. 예, 우리 오늘 할 때 쉘 코드 원격 코드 실행까지 다 해보고 가야 됩니다. 네, 하셔야 돼요. 네, 자, 지금부터 하려는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좀 정리해서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뭐 타자 치면서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냥 코드만 보고 이제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코드를 쫓아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뭐 흔히 생각하는 뭐 메인 함수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있다. 그럼 메인 함수에서 보통 프로그램이 시작되죠. 그럼 이 메인 함수에서 스코프가 열리고 변수가 선언되는데 예를 들면 인티저 a가 선언됐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고 내가 3을 넣어서 초기화해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중요한 게 스택 메모리라고 하는 지점은 메모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택에 기저가 있잖아요. 그럼 기저가 있으면 이 스택이라는 게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요 밑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증가를 하는데 위로 증가하는 거는 스택이 위로 증가하고 밑으로 증가하는 건 메모리의 주소예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지금 프로그램이 메인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여기 안에 뭔가 쓱 집어넣으면 그건 푸시죠. 반대로 꺼내면 그건 팝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인티저 a가 선언됐죠. 그럼 쉽게 말해서 여기에 a가 푸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a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식별자가 a죠. 이 안에 들어있는 초기 값은 3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어서 인티저 b가 있는데 얘는 4라고 선언 및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 위에 뭐가 올라가요? 4가 올라가고 여긴 b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 위에 함수가 또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인티저를 반환하는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가 있었다. 근데 매개 변수가 중요한데 이 매개 변수로 인티저 n 파람을 받는다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인티저로 n 데이터라는 지역 변수가 선언돼서 거기에 10을 넣었어요 라고 합시다. 블라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저 함수를 이 메인 함수에서 콜하는 거죠. 테스트 펑크라고 이렇게 콜을 해요. 근데 매개 변수로 여기다가 뭐 5를 줬다 이겁니다. 만약에. 자, 그렇게 되면은 스택이라는 게 어느 단위로 한 번씩 끊고 가냐면 함수 단위로 끊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뭔가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여기가 이렇게 쓱 잘려서 한 번씩 단락이 끊어져요. 그런데 이때 메인이 부른 건 테스트 펑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테스트 펑크가 되는 거고 이 함수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매개 변수가 얼마? 실인수가 5. 형식 인수가 인티저 n 파람이죠. 그러면 스택에 들어갈 때 뭐부터 들어가냐면 파라미터부터. 그래서 여기 n 파람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 초기 값이 얼마가 들어가냐? 5가. 이걸 누가 규정해요? 이런 걸 영어로 얘는 콜러라고 하죠. 얘는 뭐예요? 콜리가 되겠죠. 호출자 함수, 피호출자 함수죠. 그러니까 호출자, 콜러 쪽에서 피호출 함수 매개 변수의 실인수를 규정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뭔가 더 들어가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이 위에 가서 뭐가 쌓이게 되냐면 n파람이죠. 그 다음 또 이 위에 가서 적중되는 건 뭐냐? 여기 n 데이터가 가서 쌓이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쌓여 올라가죠. 오케이?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얘를 콜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콜했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스택에 보니까 메인 함수 나오고 이 함수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족보죠. 누가 누굴 불렀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걸 콜 스택이라고 불러요. 어쩔 때는 콜 트리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콜 그래프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택 안을 보면 누가 누굴 불렀는지 그 족보 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오류가 났다든지 뭔 일이 났을 때 항상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여기부터 봐야 되는데 왜냐면 어디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때 그래서 보는 게 이제 콜 스택이죠. 자, 그래서 보는 게 콜 스택인데, 자, n데이터 초기값 안 썼네요. 10이라고 해놨죠. 자, 근데 이제 이 함수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이 콜러가 이걸 콜 했을 때죠. 그러면 제어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걸 호출하는 순간 일로 뛰죠. 그죠? 그리고 쭉 연산을 하다가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럼 제어의 흐름이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그걸 우리는 함수의 return이라고 부르죠. 자, 중요한 건 지금 이 메모리는 무슨 메모리? 스택. 그러면은 스택 안에 쓰여있는 이런 변수들을 우리는 무슨 변수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이런 애들 지금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자동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자동이에요? 뭐가 자동이라서? 할당 및 해제가. 푸시하면 늘어나는 거고, 이게 해제될 때는 어떻게 해제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해제가 될 때는, 특히 이 함수가 리턴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반환하면서 스코프가 닫히죠. 그럼 이 스코프가 열렸을 때 쌓아 올려놓았던 게 모두 붕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쌓아 올려놨던, 즉 이 함수가 리턴해서 되돌아가는 시점에 이 스택이 올라가고 있던 얘네들이 이렇게 붕괴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라져. 이렇게. 그러니까 제어의 흐름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함수 호출 전 상태로 돌아온 거죠. 그럼 스택이 이 위에 있던 건 날아가고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자동 변수라 불러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 자,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에 기본적인 크기가 있어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스택의 크기는요? 네? 스택의 전체의 크기는요? 얼마? 1MB예요. 말 안 하시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1MB예요. 요걸 좀 이따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증명을 해드릴게요. 스택을 1MB 이상 쓰면 어떻게 될까? 예? 쓸 수 있는 메모리가 1MB밖에 없는데 1MB를 넘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 변수 선언했는데 지역 변수 선언했는데 걔 크기가 1MB를 넘어. 그럼 스택 1MB 오버가 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그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동 변수를 그래서 덩치를 큰 걸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덩치 큰 메모리, 여기서 덩치가 크다라는 대단히 모호한 표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스택 전체가 1MB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500K만 넘어도 되게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택을 많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택은 뭐에 쓰냐면은 이 자식은 순전히 관리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관리냐면은 함수 호출, 피호출 이거 있죠. 이거 관리하기도 바빠. 그리고 이 안에서 쓰는 짜잘짜잘한 변수들 있죠. 얘네를 쓰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꼭 스택이 1MB가 아니라 2MB로 올리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컴파일러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찾아서 이걸 가서 변경해 줘야 돼. 이걸 변경해가지고 컴파일러 옵션을 뒤집어 엎어주면 그럼 사이즈가 늘어나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1MB 고정값을 건드리지 마라. 큰 메모리 쓰려면 어떻게 써라? 어떻게?
동적 할당해서 써라.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스택을 낭비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호출이 될 때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푸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정보가 이 위에 가서 여기쯤 쌓일 거 아니에요. 여기쯤, 그죠? 여기쯤 가서 쌓일 텐데 여기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어요. 여기 와서 쌓이라고. 그 포인터가 뭐냐면 ESP 스택 포인터죠. 그러면 스택의 어떤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뭐냐? EBP야.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얘의 위치를 잠깐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가 EBP라고 합시다. 여기가, 정확히는 여기가. 그러면 A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인티저면 용량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4바이트죠? 그럼 EBP에서 빼기 4 해봐. 그럼 어디에요? 여기 앞에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A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EBP 기준으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놓고 메인 함수에서 쓴 저 변수가 이게 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스택의 크기는 얼마예요? 이 늘어난 게 지금? 8. 근데 8만큼 늘었다라는 게 주소상 8만큼 감소했다가 되는 거죠. 감소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어셈블 할 때 자주 보게 되는 게 이런 화면인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같이 지역 변수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역 변수예요. 이거는 지역 변수들에 대해서만 EBP 마이너스 어쩌죠 이렇게 된다. 이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코드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놔라. 에? 이 안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 요거 정리 끝내자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 한 가지 하고 갈 것은 그 아까 우리 비주얼시 설정을 가서 좀 건드렸었는데 뭘 건드렸냐? 아까 그 변수 선언할 때 제가 그 설정 가서 건드릴 때 기본 런타임 검사라고 있었어요. 그 있죠? 그거를 가서 기본값으로 제가 바꾸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RTC 뭐 SU 해갖고 뭐 RTC 옵션 같은 게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옵션을 다 없애버린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예를 들면은 인티저 A 선언하고 인티저 B 선언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스택이 이렇게 쌓여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 여기 A 딱 들어가고 바로 붙어서 제가 B를 그렸습니다만 B가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져요. 이 중간에 뭐가 이렇게 껴 들어가는데 이 값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근데 그 옵션을 기본값이 아니라 RTC 옵션을 키면은 이 값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값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 이거. 그래서 컴파일러 옵션 손댄 것 중에 이거랑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네, 오전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따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제를 그냥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따라할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하냐면 자, 뭐 아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보기 쉽게 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인티저 A 너는 뭐 10 정도로 가고요. 그 다음 인티저 B는 11 뭐 인티저 C는 12 뭐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매개 변수로 5 집어넣을게요. 5 매개 변수로 5 그리고 매개 변수로 제가 5를 넣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5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저 위에 가서 코딩을 좀 더 할 건데, 자, 여기서 그 반환하는 값이 뭐 인티저를 반환하는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를 담을 텐데요. 매개 변수로 인티저 n파람이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지역 변수로 인티저 n데이터 선언하는데 얘는 뭐 1만 할게요. 1.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리턴을 하는데 n데이터를 리턴하도록. n데이터는 하여튼 뭐 1 담아놨습니다만 다시 n데이터는 n파람에다가 곱하기 2에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별 뭐 쓸데없는 코드들인데, 자, 여기서 이런 코드들을 제가 집어넣어놨고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뭔가 합시다. 자, 여기 푸츠 하나 할게요. 뭐라고 할 거냐면 end of main이라고 제가 좀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빌드를 할 건데 자, 디버그 모드로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5키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는데 당연히 메인 함수 시작점 엔트리 포인트에서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에 F10키 눌러서 들어가서 이제 스택 메모리가 나오려 하는데, 자, 이때 이걸 메모리 윈도우로 가서 내용을 봅니다. 제가 $C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봤더니 여기가 C거든요. 여기가. 그럼 이 밑에는 그 밑에 애들이 이게 뭐가 되냐면 B가 될 거고 여기가 A일 거예요. 해보면 F10 딱 들어가죠. A, B, C 들어가죠. 그죠? 근데 지금 이름이 ABC가 아니라 값이 ABC죠. 이건 혼동하지 마시고 16진수로 10이니까 A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이 사이사이에 여기 안에 지금 뭐 쓰레기값 먹고 깔끔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죠? 주소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소가 스택 위치가 여기 지금 0019FF1C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지스터를 잠깐 가서 볼게요. 레지스터를 잠깐 가서 보자. 레지스터를.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봤더니 ESP 중에 ESP가 지금 0019F2에 D0로 돼 있죠. 여기 보면 FF잖아요. 그러면 F2면은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F2의 D0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 보자면 F2의 D0니까 여기일 거예요. 지금 여기죠.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사실을 잠깐 주목합니다. 여기를 좀 주목하세요. 여기를. 그 상태에서 제가 F11하면 콜트레이스 쫓아가죠. F11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D0가 여기였거든요. 그쵸? 근데 그 위에 잘 보니까 5가 보이는데 이건 볼 것도 없다. n파람 있죠? 이 변수 있죠? 얘가 초기 값을 5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냐? n파람이야. 여기가 n파람이에요. n파람이고 n데이터는 어딨냐? 그거보다 둘만큼 올라간 이 지점이 바로 n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F10 들어가 보니까 여기 들어가서 값을 바꾸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이제 저기 값이 됐죠. 지금 보시면 요 밑에가 n파람이고 아까 스택 포인터가 여기였다가 이쪽으로 쌓여 올라가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이 중간에 이 밑에 메인 함수 스택하고 이런 값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만큼 값이 있든지 말든지 저건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컴파일러가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 스택이 있고 그 위에 찰싹 가서 붙지 않고 한 이만큼 떨어진 거지. 그 위에 이제 쌓여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함수는 리턴 밸류를 어떻게 호출자할 때 전달하느냐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거를 리버싱을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n파람 어쩌고 계산한 다음에 n데이터에 그걸 담아서 리턴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잘 가보면은 이때 여기 잘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n데이터를 리턴한다 그러는데 이 n데이터를 어디다 담아요? 여기다 담죠. 여기다가 지금 제가 호출자에다 코드를 안 넣었는데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C에다가 이걸 담으라고, 그러니까 C에다가 이렇게 담으라고 만약에 코드를 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환값이 있는데 그걸 C에다 담으라고. 그러면 여기 코드를 잘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이게 이제 쭉쭉쭉 넘어갈 때 여기쯤 들어갈 때 이 내용을 가서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함수가 반환을 했잖아요. 테스트 펑크가, 그죠? 그리고 이런 코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아까 그 이 함수 내부에서 n데이터를 어디다 담았냐? 그 값을 여기다. 그리고 그걸 다시 C에다 담으라죠. 그러니까 인티저 값을 반환하게 되면 보통 그 반환 값은 어디 들어있냐면 EAX 레지스터에 들어있어요. 보통 인티저 하나는 그래요. 4바이트 이하는 다 EAX를 써요. 그러니까 32비트 플로트 데이터 W 형식 부동소수점 형식이면 얘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스택 프레임인데 아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설정 변경 같은 거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인데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설정을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 자, 제가 Alt F7 눌러서 아까 우리가 바꿔놓은 설정 중에 C++ 코드 생성에 가면 기본 런타임 검사 항목을 이걸로 바꿔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원래 값대로 돌려놓으면 모두 하란데 RTC1, RTC-SU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각각이 여기 보면 나와 RTC-S하고 U를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 다 하는 게 RTC1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스택 프레임이 손상되는지 검사하겠다는 거고 이건 뭐예요? 변수인데 영초기화를 안 했든지 뭐 확인도 안 해놓고 연산에 참여한다거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디텍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100% 오류예요. 초기화도 안 해놓고 거기에 누산 같은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기본이죠.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컴파일러가 알아서 탐지해 주겠다는 거죠. 저걸 경험해 보려면 자, 저 중에 제가 옵션을 도로 다 켰어요. 그래 놓고 이걸 빌드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디버그 모드로 돌렸을 때 자, 메모리 인도를 가서 좀 열어볼까요? 제가 메모리 인도를 좀 열어서 $C라고 좀 써볼게요. 그래서 쭉쭉쭉 가면은 F10에서 갔더니 자, F10에서 갔더니 스택 진입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확 날려. 뭘로 초기화해? CCCCCCCC로 초기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택 프레임을 왜 이렇게 해놓냐? 이 메모리들은요, 이게 포인터로 참조되면 커널 영역이야. 즉, 접근하면 죽어. 값인데 쓰레기인데, 이게 하여튼 일관된 어떤 값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버깅하기 좋게 하려고, 티나게 하려고, 이렇게. 자, F10에서 들어가 보면, 자, A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 B도 들어가고, C도 들어가죠? 어머나, 아까하고 많이 달라. 이렇게 A, B, C가 들어는 가는데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이렇게 뭔가 껴들어갔죠.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이 변수 하나를 중심으로 앞뒤로 4바이트, 4바이트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이 앞뒤로 4바이트, 4바이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밑에 4바이트만 보이는데 스크롤해서 올라가 보면 위에 CCCC 한 줄 더 있어요, 이제. 왜 저렇게 하느냐는 건데, 자,
자, 왜 저렇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 내용은 봤고, 제가 이제 이런 걸 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좀 해봅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거냐면,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예를 들면, $B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주소가 증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A 값이 손상되겠죠? 근데 이 $A에다가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이거는 C의 영역을 B라는 변수의 영역을 넘어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주소 영역을 그렇게 넘겨서 그 위치를 예를 들면은 거기를 제가 이거를 뭐 캐릭터 포인터로고 캐스팅을 좀 할게요. 이렇게 이거를 4라고 하면 안 되고 1만큼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캐스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요렇게 캐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티저에 대한 주소인데 캐릭터 포인터 주소로 바꾼 거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4만큼 중간 영역에다가 대고 그걸 캐릭터 형식으로 지정해 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대문자 A를 갖다가 딱 꽂아 넣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버려.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보니까 어때요? 런타임에 체크를 해보니까 컴파일 에러는 안 났고 다 없는데 작동을 시켜보니 B라고 하는 변수가 쓰는 스택 영역이 있죠. 그 어라운드 근처에서 이게 어떻게 됐대요? corrupted야. 그러니까 4바이트 말고 B의 영역을 넘겨서 뭔가 침범했어. 그걸 확인해 보려면 자, 이걸 중단시키고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디버그 모드로 돌려서 내용을 잠깐 볼게요. 제가 $B라고 입력을 해서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더하기 4바이트 하면은 이 위치죠. 그럼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CCCC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를 F10 하니까 여기 A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연산을 계속해서 내려가. 언제까지 가요? 끝까지 가서 리턴하게 되면 스코프가 닫히고 스택이 끝나죠. 그러면 메인 함수 때문에 올라간 스택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시 쪼그라뜨려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뭘 하냐? 그때 뭘 하게 돼 있냐면 여기 화면에는 코드가 없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코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커서가 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함수를 콜하고 있죠? 이 디버그 모드일 때 이제 그런 옵션을 켜놓으면 이걸 확인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돼요. 언제마다? 함수가 반환할 때마다. 그러니까 스택 메모리가 손상됐는지 얘가 체크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저걸 체크하도록 해놨는데 그럼 저 상태에서 지금 F10에서 쭉쭉쭉쭉 가. 그래서 이 함수를 콜해. 그랬더니 뭐 떠? 에러 떴지, 이제. 뭐 때문에 에러 떠? 이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스택 그러니까 B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 스택 메모리가 손상됐다.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든 언더플로우든 나면은 이렇게 디텍트 하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변수가 있는데 제가 B를 초기화를 안 할게요. 초기화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번에는 이건 지우고 B를 초기화를 안 했는데 C는 B 더하기 5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보시다시피 초기화도 안 했는데 연산에 참여해버렸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돌려보면 디버그 모드로 제가 작동을 시켰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지금 이 B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는 메모리는 뭐냐? 쓰레기 값이죠. CCCC야. 근데 그걸 10진수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8억 5,800만 어쩌 이렇게 가요. 이거에다 5를 더해봤자 뭘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 연산을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에러가 떠. 뭐라고? 네가 변수 B를 써먹었는데 뭐 또 안 하고? 초기화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초기화되지도 않았는데 이 B가 쓰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100% 분명히 논리적 오류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RTC 옵션들을 켜놓으면, 그러니까 S하고 U를 켜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스택 프레임에서 지정된 영역을 벗어난 어떤 그 메모리 연산이 확인되면은 읽는 건 괜찮아요. 근데 덮어 써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뭔가 히트하겠죠. 그래서 거기가 깨지는 순간 그걸 탐지하게 돼 있어요. 탐지는 어느 시점에? 스택이 끝날 때, 그게 이제 함수가 끝나서 스택이 회수될 때, 그게 원위치로 돌아오는 시점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아까 코드에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좀 지워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코드가 이 순간에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게 문제라고 탐지되는 건 이 시점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잘못했는데 탐지되는 건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차가 있죠. 그래서 보통 그 assertion 매크로인데 그런 게 뜰 때 화면을 보면 이런 게 닫힐 때 화면을 보면 어떻다? 그러니까 그 에러 날 때 화면을 보면 주로 언제다? 여기. 그러니까 에몰록 같은 걸 해가지고 메모리 오류를 일으키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에몰록 같은 거 하고 프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에몰록 프리도 잘 보면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이 에몰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10바이트만 할당해달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캐릭터 포인터 인 뭐 PSZ 버퍼 여기다 저장하라고 이렇게 해 놓을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걸 나중에 이제 해제를 시키는데 이 시점에서 하라고 할게요. 프리 PSZ 버퍼를 해제해라 이렇게 여기서 하라고. 근데 이거 자체가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건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PSZ 버퍼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10을 해버려. 한 11까지 가자. 뭐 확실하게. 그죠? 이렇게 해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지정해서 여기다가 대고 값을 변경을 시켜버려. 또 A라고 집어넣어볼게 이렇게. 그러면은 동적 할당된 메모리 영역을 넘겨서 손상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잠깐 가서 보면은 자 이걸 좀 많이 손상시키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10에다가 A 넣고 11에다가 B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11에다가 그래 놓고 여기 잘 보시면은 이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자 아이 잠깐 넌 미안해. 이건 좀 지워야겠다. 요거 빼고 자 요거를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게 지금 F4키 눌러서 돌릴게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서 쭉 가다 보면은 F10에서 따라가잖아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잘 보면은 SZ 버퍼 있죠. 이게 가서 보면 어디냐면 여기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12바이트가 아니라 10바이트 잡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뒤로 뭐가 있냐면 FD라고 하는 블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 FD를 가서 이걸로 손상시켰죠. 한 번 더 하면 여기 FD마저 B로 바뀔 판이에요. 여기까지도 F10 해볼까요? 그러면 F10 했더니 여기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쵸? 할당된 메모리가 있는데 10바이트인데 그 앞뒤로 FD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가서 건드렸어. 그러면 이건 오버플로우죠. 넘겼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나는데 저 순간에 나는 게 아니라 언제 나냐? 프리할 때 나요. 프리할 때. 메모리를 해제하려고 봤더니 너 있잖아. 메모리 청크가 깨졌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CRT, C 런타임 함수가 디텍트를 했는데 메모리에다 쓰기를 했대요. 어디까지? 흰 메모리의 끝자락을 넘겨서 오버해서 히트했다는 거지. 라이트 했다는 거죠. 그걸 디텍트하게 돼 있어요. 이건 옛날부터 됐어요. 그랬는데 힙 쪽에서는 옛날부터 됐는데
스택 쪽에 되기 시작한 거는 비주얼 C 2008부터 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메모리 경계 검사를 통해서 뭐가 넘어가는 어떤 애 탐지하게 돼 있다. 자, 비주얼 C에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알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